Hello, Seoul. 안녕하십니까. 서울에 계신 여러분. 오늘 이렇게 데이터 인텔리전스 데이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닉 이어슨이고요. Field Engineering을 아시아 태평양 일본 지역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위해서 데이터와 관련된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40분 동안 저희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대한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우선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동의할 문구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모든 기업은 오늘날 데이터와 AI 기업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년간의 여러 가지 트렌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죠. 어떻게 데이터와 AI를 기업에 접목시켜서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AI를 사용해서 전체 TCO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정말 효과적인 방안을 찾아서 무엇보다도 AI와 전통적인 애널리티क्스 통해서 효과성, 효율성, 생산성을 올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를 활용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그리고 보다 보안이 강화되고 신뢰받는 데이터를 통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기업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소비자와 시민, 환자,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나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규모로 데이터와 AI로 성공하기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몇 가지 제약 요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발표를 하면서 몇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동의하시겠습니다만 기존 환경에서 그리고 여러분 기업 내에서 느끼시는 것이겠지만 많은 데이터 시스템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레거시로 이어받은 시스템이 있고 분산 시스템도 있고 또 보안 관련된, 거버넌스 관련된 시스템들, 그리고 시각화 관련된 시스템들이 공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위에 다수의 시스템이 전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잡성이 야기됩니다. 데이터가 있고 보안이 강화되어야 되고 각 포인트별로 보안이 강구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데이터가 이동하는지도 보완을 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 데이터를 다양한 피처로 전환하고 모델 그리고 인사이트로 전환을 함으로써 가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너무 많이 걱정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 것이 데이터브릭스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존재합니다. 저희는 무엇보다도 이런 복잡성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단순화시킬 수 있고 여러분 기업을 위해서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극적인 간소화를 통해서 즉 전체 스택을 극적으로 단순화시킴으로써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산된 데이터를 직접 관리하실 필요 없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비결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통제를 합니다. 그 누구도 통제하거나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소유하고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가져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이런 개방성을 가져가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상호 호환성이 있어야 되겠죠. 다양한 시스템에도 적용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데이터가 안전하게 엑싯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할 때 클라우드로 가든 언프레미스로 가든 그 어떤 곳이 됐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데이터를 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놓음으로써 선택성도 있고 이동성도 있고 상호 호환성도 담보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 이 분야에 많은 투자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오픈 데이터 포맷, 아이스버그가 됐든 델타 레이크가 됐든 파케가 됐든 선도적인 포맷에 투자를 하고 있고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야말로 아이스버그를 관리하고 그리고 델타 레이크를 관리하고 그리고
오픈 데이터 포맷을 관리하기 위한 최적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복잡한 데이터 에스테이트를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이런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옮기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다음 단계에서는 이 데이터를 이제 한 곳에 모아서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만들었는데 그럼 보안과 거버넌스는 어떻게 관리하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전통적인 액세스 컨트롤만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퍼미션을 주고 뭐 그룹에 퍼미션을 준다든지 개인이라든지 어떤 특정 로우나 컬럼에 퍼미션을 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전체 카탈로그에 대해서 인텔리전스를 접목시키고 또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보물 상자와 같은 데이터를 AI를 통해서 검색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I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도 중요하죠. 이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들이 데이터 카탈로그를 선택을 할 때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데이터 세트를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가지고 있음으로써 데이터를 빨리 찾고 비즈니스 유스 케이스를 빠르게 만들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카탈로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태블릿 데이터만이 가능했습니다. 즉 테이블에만 집중했던 것이죠. 열행에만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던 데이터 스택에서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가 진화한다라는 것입니다. 데이터 관리의 생애 주기에 걸쳐서 진화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AI 자산으로 존재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는 피처가 될 것이고요. 이 피처들은 모델이 될 것이고요. 이 모델은 의사결정에 기여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보고서, 쿼리, 대시보드로 전환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거버넌스 레이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카탈로그의 선택은 이 태블릿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AI와 자산 파이프라인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유니파이드 데이터 거버넌스에 있어서 태블릿 데이터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산을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구축되어 있고 또 거버넌스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이미 통합시켰고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 모델을 갖다가 데이터 쪽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 가장 앞선 것들, 내가 만든 모델, 라지 랭귀지 모델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적용시키면 어떨까 효율적으로 바로 그것이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을 가지고 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단순화시키고 통합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서 지능까지도 적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플랫폼상에서 우리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예를 다시 생각해 볼까요? 자, 데이터를 오픈 데이터 포맷으로 다 통합했습니다. 카탈로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이 모델들이 카탈로그를 다 카탈로그의 원동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자연 언어를 통해서 이러한 모델들, 이러한 피처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자연 언어를 활용해가지고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인사이트를 만들어내서 프롬프트를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문서화하고 묘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들에 대해서, 메타데이터에 대해서요. 왜 그럴까요? 카탈로그를 통해서 뭔가에 대해서 액세스를 할 때마다, 퀘리를 돌릴 때마다 매번 그 데이터를 뭐 노트북상에서 포트나 대시보드 상태에서 활용할 때마다 데이터에 대해서 더 많이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께서는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추럴 랭귀지나 아니면은 비즈니스적인 언어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유저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줄까요? AI는 데이터 팀에게 물론 데이터 팀 안에 다양한 퍼소나들이 있긴 있습니다만 각각의 사용자마다 뭐 비즈니스 애널리스트이냐 아니면은 데이터 스튜어드이냐 데이터 엔지니어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이냐 각각의 퍼소나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식들이 다르겠고 요건들이 다르겠죠. 거기에 맞춰서 AI가 AI로 돌려진 워크벤치를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어시스턴트가 있어가지고 데이터 엔지니어 같은 분에게 더 지원을 해주게 될 것이죠. 데이터 엔지니어다라고 한다면은 이 테이블들을 그냥 찾아내는 디스커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어시스턴트가 제안도 해주고
어떤 식으로 코드를 생성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묘사도 달아주고 데이터 엔지니어적인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안해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트러블 슈팅도 하고 분류도 하고 코드 관련돼 있는 작업들을 어시스턴트의 도움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플랫폼 상에 있는 이러한 기능들이 어떤 경험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예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 같은 경우는 코딩하고는 무관한 사람들, 뭐 비즈니스 팀에 있는 사람들, SQL 애널리스트 같은 사람 같은 경우 SQL에 대해서 배우긴 배우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고, 또 시티즌 애널리스트도 있겠죠. 전혀 코딩 경험이 없는 사람. 그러다 할지라도 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데이터 윗단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살펴보고 또 클릭해서 세부적으로 드릴다운 해가지고 질문도 던지고 자연 언어를 활용을 해서요. 그걸 한국어로도 할 수도 있겠죠. 한국어로 질문을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답변들을 시각화한 형태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AI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하는 작업 플로우마저도 완전히 바꿔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유념해야 되는 것은 데이터를 여러분이 통제할 수 있는 환경 안에서 다룰 수 있게끔 해야 되겠고, 오픈 데이터 포맷을 활용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 중요한 결정은 그 데이터들을 제대로 통제하고 거버넌스할 수 있는 보안이 강구된 형태로서 연결돼야 되겠죠. 그래서 카탈로그가 중요합니다. 이 중요하게 카탈로그를 선정한 다음에는 그것이 모든 AI 자산, 데이터, 뭐 피처, 모델, 대시보드, 테이블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다뤄줄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다면은 그 다음을 볼까요? 뭐 흥미진진한 것 같다.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돼 있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데이터 인텔리전스, 즉 AI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 수집에 도움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가 여기에서 레이크플로우라는 제품군을 제공해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레이크플로우를 통해서 자동화되고 지능형의 파이프라인을 안정적으로 구축해 가지고 다양한 시스템스 오브 레코드에 접속해서 그 데이터를 인제스션 할 때 보안이 강구되고 성능이 높고 효율성이 높은 방식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통찰력을 얻어낼 수 있게끔 지원해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냐? 지금 예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아웃 오브 더 박스로 제공되는 커넥터들을 활용을 해서 대부분의 시스템스 오브 레코드하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뭐 CRM이 될 수 있겠고, 뭐 세일스포스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아니면은 HR 관리 시스템들, 인사 관리 시스템이 될 수도 있겠고요. 워크데이에 들어가 있는 거겠죠. 아니면은 뭐가 되었던지 간에 레이크플로우를 활용해서 이런 레코드 시스템에 연결해서 인제스션하는 데이터들을 끌어와서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로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혜택은 무엇이냐? 이 커넥터에 대한 코딩 작업을 할 필요가 없고, 인제스션 프레임워크도 코딩할 필요 없고, 이거를 자체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워크로드 사이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인스턴스 규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머신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노력을 하실 필요가 없이 어디에 커넥트할 것이냐만 정의를 내려주시고, 타겟을 무엇을 할 것이냐, 타겟 데이터셋, 타겟 테이블을 정해주기만 하면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AI의 파워를 데이터 인제스션 쪽에 적용한 것이죠. 대규모의 코드베이스 관련되어 있는 노력을 할 필요 없이 단순하게 인제스션 해주고 소스하고 타겟만 정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멋지죠? 네, 여러분께서 약간 웃고 계신 모습이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가 데이터 인제스션이었습니다. 그래서 AI를 데이터에 저장해서 저장을 했고요. AI를 적용해서 거버넌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데이터 인제스팅 하는데도 AI를 적용했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는 어떻게 할까요? AI가 실제로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 어떤 작용을 할까요? 또는 시각화하는데 어떤 작용을 할까요? 어떤 역할이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굉장히 강력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있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 빌트인 되어 있는 DW입니다. 모든 인더스트리 그 사분면에 있어서 리딩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브릭스 SQL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전통적인 DW는 아닙니다. AI 기반의 DW입니다. 지능형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웨어하우스인 것이죠. 수천 고객사들이 전 세계적으로 프로덕션 상에서 오늘날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도되었고 검증되었고 확장성 있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규모일까요? 한번 보십시오. 우선 벤치마크 대비 볼 텐데요. 인더스트리 스탠더드 벤치마크 기반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일관적으로 좋은 스코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는 수치입니다. DW 워크로드를 동시성 기반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 클라우드에 있는 경쟁사 비교한 결과입니다.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하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 우선 동시성에 있어서 규모는 어마어마하고요. 또 비용 대비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굉장히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배의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동시성이 높은 코어를 10배 이상 차이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시도되었고 검증되었고 또 많은 기업들이 도입해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입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네이티브 SQL 웨어하우스 역량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야기를 해도 끝이 없는데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몇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Variant Data Type 이런 변형 데이터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오늘날 데이터에서 많이 요구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데이터의 종류가 어마어마한데 이 모든 데이터의 종류가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고 고객들이 사용할 수 있게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은 전통적인 DW는 데이터브릭스에서도 가능합니다. 마이그레이션이 그만큼 쉽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는 확장성도 좋고 비용은 또 그만큼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SQL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윗단에 무엇이 있을까요? SQL DW 윗단에 데이터 시각화 역량들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이 데이터를 보고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자연 언어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액세스를 민주화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싶고요. 또 고객들이 엔지니어링 지식 없이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딩 안 해도 되고 뿐만 아니라 코딩에 있어서 코딩 언어를 모르더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것을 AI, BI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가 있고 인기 있게 다루어지고 있는 주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시도하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차이는 이 기업들이 LLM 어시스턴스를 통해서 독립적으로 여러분 데이터와 독립적으로 이 어시스턴스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시스턴트 플랫폼의 차이는 저희의 차이는 여러분들의 데이터 윗단에 저희가 모델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여러분들의 데이터,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시각화하고 탐색해야 되는지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례가 있는데요. 좌측에는요 대시보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저희 AI, BI 대시보드 역량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누구라도 그냥 단순히 포인트와 클릭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클릭해서 계속 드릴 다운해서 차트를 열어보고 시각화를 진행을 하고 하면서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코딩 필요가 없고요. 데이터 시각화를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우측을 보시게 되면 또 다른 사용자 환경이 되겠는데 지니 환경이 되겠습니다. 지니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선별된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팀에서 함께 협업하는 것처럼 데이터 세트를 탐색하고 데이터에 대한 질문도 하고 또 이 어시스턴트에게 답변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코드로 답변을 할 수 있고요. 자연 언어로 답변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어시스턴트는 시각화를 통해서 답변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점은 이 데이터 세트에 대한 질문만
자연 언어로 지니룸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사례를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AI를 통해서 데이터 시각화와 탐색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자연 언어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답변을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 데이터와 AI의 민주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데이터와 AI가 여러분들 서비스와 제품에 적용되는 데 있어서의 제약 요소는 무엇보다도 최종 사용자들이 IT 팀에 와서 내가 데이터 더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컬럼을 다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또는 이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다시 업데이트 해줄 수 있을까요? 라고 IT에 요청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AI에 요청을 하는 것이죠. AI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을 업데이트를 해주고요. 이 데이터가 거기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에 맞게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IT 팀에서 이 변경을 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실제로 인사이트를 도출하기에 들어가는 시간은 그만큼 단축이 됩니다. 비즈니스 변화와 임팩트를 창출하기 그만큼 빨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질문을 저희가 다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죠.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만 보시더라도 그렇죠. 그런데 이 시스템이 정말 답변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AI를 적용하는 방법, 대시보드가 됐든 지니룸이 됐든 이 적용하는 접근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모델을 여러분 데이터로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에서 이 모델이 돌아가는 것이죠. 이 모델들은 모든 상호작용, 여러분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호작용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제로 에이전트 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전트 시스템이라는 용어 많이 들어보셨죠? 굉장히 흥미진진한 영역입니다. AI를 에이전트처럼 노출시키는 것입니다. 에이전트에게 업무를 주고 액션을 주면 에이전트가 독립적으로 가서 실행을 하면서 학습을 하면서 대응을 하고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차이는 저희 AI의 에이전트 또는 저희 AI 같은 경우 여러분 데이터 위에서 구축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테이블을 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피처와 여러분의 모델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서브스크립션 내에 있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과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안전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보면서 여러분의 피처와 모델 테이블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항상 쿼리를 돌릴 때마다 또 액세스 할 때마다, 즉 메타데이터 라이브러리 액세스나 브라우저 할 때마다, 노트북을 볼 때마다, 비주얼라이제이션을 볼 때마다 계속 학습하고 있습니다. 즉 시멘틱 모델을 통해서 시멘틱을 이해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맥락도 있습니다. 즉 질문을 하게 되면 이 맥락이 계속 이 세션에 남아 있어서 연결이 됩니다. 앞서서 했던 질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했던 질문과 연결을 해서 앞서서 했던 프롬프트와 연결해서 답변이 이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모델을 그 환경, 그 데이터 기반으로 사용을 해왔는데 사실 저희는 인터넷과 그 외부 환경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부의 데이터,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정책과 여러분 절차에 맞게 그 윗단에서 지금 이 에이전트 시스템을 구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것, 그거에 대한 거버넌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렇다면은 지능형의 형태로서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구축했을 때 탐색하는 기능, 또 자연어로 인터랙션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능들까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AI 관련돼서 되게 멋진 것들, 이거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궁금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인텔리전스가 AI 애플리케이션 구축하는 데 어떤 영향을 끼친다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모자이크 AI에 대한 인수 기반으로 해서 이런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영역에서 정말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던 모자이크 AI를 인수했습니다.
정말 최첨단을 다루고 있었던 업체와 그 기능들이죠. 모델을 서빙하고 추론하고 관련돼 있는 모든 작업들의 최첨단의 기술들을 저희 쪽 안에 포함시켜 가지고 모자이크 AI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에이전트형 애플리케이션을 도메인별로 개발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능력이 들어가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하우스 안에서요. 그럼 이것이 어떤 의미냐? 일단 범용 인텔리전스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많은 프론티어 모델들은 이런 범용 태스크를 잘합니다. 사실 저희 애들이 집에서 숙제할 때 질문하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만 사실 엔터프라이즈 환경 안에서 데이터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기에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트레이닝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 인텔리전스는 이 모델을 여러분의 데이터, 귀사의 데이터 쪽으로 제공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 데이터브릭스는 늘 그랬습니다만 이 플랫폼은 확장 가능하고 오픈합니다. 그래서 AI 에이전트형 프레임워크를 구축할 수 있게끔 다양한 캐퍼빌리티들이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이전트가 사용할 수 있게끔 데이터 준비 작업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그리고 그 에이전트 자체를 만들고 디플로이하고 활용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평가하고 테스팅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대로 그 방식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목표를 두었던 것을 달성해 주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팅 그리고 평가 기법들을 이 안에 내재화시킴으로 인해서 달성시켜 드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이슈들이 나타나기 전에 그거에 대해서 트리아ዥ하고 즉 분류하고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것까지도 제공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이전트들을 배포했을 때 제일 좀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실질적으로 인터랙션이라 또 답변을 받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맞는 유저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에이전트 킬체인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에서 작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다양한 캐퍼빌리티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고객 사례를 통해서 한번 어떤 기능을 제공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팩트셋에 대해서 아는 분들 있으신가요? 금융 서비스 회사인데요. 이 팩트셋 쪽에서는 자체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자체적인 제품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활용을 해가지고 분석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랭귀지가 좀 복잡했었습니다. 퀘리 랭귀지 FQL이라는 것, 팩트셋 퀘리 랭귀지라는 것을 프로프라이터리하게 만들어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을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언어를 또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배우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도전 과제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유저 채택률이 떨어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을 하면서 뭘 했느냐? 오프 더 쉘프로 제공이 되는 SaaS 프론티어 모델을 활용을 했었습니다. 즉 챗GPT를 활용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답변을 제공하는 것은 성공했죠. 그리고 그 모델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질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문제는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59%뿐이 안 됐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레이턴시가 15초나 됐었습니다. 이게 문제였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까 얘기했었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챗GPT 모델은 인터넷상에서 학습받은 모델입니다. 팩셋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고객 널리지 부분들에 대해서 널리지 베이스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도달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내용은 뭐였냐면요. 아주 구체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할 것이냐. 구체적인 퀘리 인스트럭션을 어떻게 전달할 것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결과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진 다음에 4개의 에이전트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각각 나름대로의 고유의 방식을 통해서 팩셋이 가지고 있는 너리지 베이스와 커스터머 서비스 레코드에 접근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래서 85% 정확도로 높였을 뿐만 아니라 레이턴시도 아주 극적으로 줄어들었죠. 그래서 15초에서 6초로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AI가 에이전트형 시스템에 적용되었을 때 귀사의 데이터, 귀사의 환경 안에서 돌렸을 때 이런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본에 가서 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고객사와 함께 고투마켓 관련되어 있는 토론을 했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클라우드 네이티브 케이퍼빌리티만을 사용해서 클라우드에서만 적용하기를 원했었던 것입니다. 클라우드에 들어가서 모델을 선택해서 에이전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것, 이런 작업 이미 했었습니다. 그리고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120초가 걸렸다는 것이죠. 인터랙션 할 때마다. 그리고 인터랙션이 일어날 때마다 비용이 $2가 기록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투마켓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고비용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예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에이전트형의 접근 방식이 과연 실현 가능한 게 없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비용도 떨어뜨렸을 뿐만 아니라 비용이 600분의 1 클라우드 접근 방식에 비해서, 그리고 100초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인터랙션당 1초뿐이 걸리지 않는 그러한 속도의 개선도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식으로 바꿔나간다라고 결정을 내셨습니다. 데이터브릭스와 함께 많은 고객사들이 이러한 변화를 거듭해 나가고 계십니다. 이게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고요.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 인텔리전스 플랫폼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지, AI를 귀사의 데이터로 전달하고 있는지, 그리고 AI를 내재화시켜서 파이프라인 전체에 거쳐서 모델과 그것을 기반으로 두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AI가 모든 곳에 아예 통합되어 있고 그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게끔 적극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기쁜 소식을 전달해 드리게 되는데요. 정말 풍부한 게임 체인저가 되는 전략적 파트너십들이 있다는 것을 발표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SAP 아시죠? SAP를 모르는 사람이 있으시겠어요? 없죠. 아마도 가장 리치한 데이터셋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SAP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조직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서플라이 체인, 물류, 파이낸셜 모든 부분들을 커버하고 있는 데이터셋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따져봤을 때 여기에서부터 어떤 인사이트를 얻어내는 것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SAP와 구축한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제는 데이터브릭스가 SAP 비즈니스 데이터 클라우드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데이터를 커피할 필요 없이 여기에서 모든 통찰력을 얻어내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AP 데이터 프로덕트에서부터 에이전트형 시스템들을 이 데이터 블록 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죠.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안에서 SAP를 활용하시고 계시다, 내지는 계획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SAP 쪽 그리고 저희 쪽에게 연락을 해주십시오. 정말 게임 체인저인 테크놀로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또 다른 대규모의 어나운스먼트가 있습니다. 팔란티어와 함께 저희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습니다. SAP는 데이터셋에 있어서 가장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면은 팔란티어는 가장 강력한 AI 애플리케이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팔란티어를 통해서 AI 솔루션들을 데이터브릭스 위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중요한 근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액세스할 수 있는 데이터 자체도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AI 앱을 만들어내는 방식 자체도 이 팔란티어와 데이터브릭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활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유익한 그런 발표가 되었기를 기대하고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저희 준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